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어, 선택 중에 한두 가지 더 보고 그리고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엔 여기를 봤는데 사각형 원형 선택 도구, 오늘은 올가미 도구서부터 보겠어요. 올가미 도구는 이렇게 내가 선택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마우스가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사용할 일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다각형 선택 도구라는 것은 이렇게 직선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다각형 선택 도구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 어떤 어, 대상을 선택하기가 좋아서 이거는 종종 많이 사용을 하는 그 편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퀵 선택 도구를 한번 볼까요? 퀵 선택 도구를 보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어디를 움직이게 되면 자기가 커서를 이렇게 클릭한 부분과 뭔가 경계선이 되는 부분 만나는 데까지 선택을 해주는 도구예요. 지금 이거는 선택을 해서 사실은 오른쪽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그 사진인데 요거를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선택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원래 있던 고양이 사진이거든요. 이게 고양이 사진에서 다각형 저 퀵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커서를 너무 크지 않게 해서 너무 크면은 한 번에 많은 부분이 선택이 되긴 하지만 정밀하게 선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쭉쭉쭉 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 배경하고 요 경계선 부분이 그런 대로 이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선택이 잘 되는 편인데 배경과 그 피사체 내가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물체 간의 어떤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밝기 차이가 거의 없으면 얘도 선택을 잘 못해요. 그런 경우는 좀 정밀하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거나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너무 많이 된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너무 많이 된 부분은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이 부분이 선택 영역에서 이렇게 제외가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부분 Alt 누르고 클릭하면 제외가 돼요. 그리고 그냥 클릭하면 선택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죠. 이렇게 여기는 제외해야 될 부분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서 확대 어떻게 하는지 알죠? Z를 누른 채로 클릭하면 확대 손 떼면 원래 자기가 작업하던 그런 툴로 다시 들어가고 축소할 땐 Z 누르고 Alt 누르고 클릭하면 축소 이때는 Alt를 먼저 띄고 Z를 먼저 떼어야지 다시 원래 자기가 쓰던 도구로 돌아갑니다. 안 그러면 돋보기로 가버려요. 그럼 다시 자기가 선택을 또 도구 선택을 또 해야 되니까 번거롭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양이를 선택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렇게 고양이가 선택이 됐죠. 그런데 이 고양이 같은 경우도 털이 이렇게 복실복실하고 해서 경계선이 또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다듬으려고 해요. 그럴 때는 리파인 엣지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리파인 엣지를 열어서 스마트 레디우스를 클릭하고 살짝 이렇게 직경을 조금만 올려주면 경계선에 털 올 같은 것들이 조금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거를 컨트롤 J 눌러서 새 레이어 만들고
음, 레이어를 이렇게 다른 합성할 사진에다 가져가면 엄청 크죠. 이럴 때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조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또 나중에 더 배울 것이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이즈 맞추고 해서 여기다 딱 앉힌 다음에, 너무 큰가? 좀 이렇게 앉힌 다음에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퀵 선택 도구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퀵 선택 도구 말고 여기 밑에 보면 매직 완드라고 마술봉 도구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클릭하면 그 비슷한 게 다 선택이 되는 이런 도구예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결과가 퀵 선택 도구보다 못해서 어, 보통은 퀵 선택 도구를 사용하고 매직 완드는, 그러니까 마술봉은 잘 사용을 안 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야기했듯이 레이어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정밀하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레이어는 전에도 말했듯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레이어가 이렇게 새로 생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지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레이어를 끌어다 놓으면 복사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레이어, 맨 밑에 배경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레이어는 이렇게 투명한 어떤 베이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지우개로 지우면 그 너무 너무 커서가 크네. 지우개로 지우면 이렇게 투명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배경 레이어는 어떻다고 그랬죠? 지우개를 지우면 배경색이 나온다고 그랬죠? 지우개를 지우면 배경색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검은색이 배경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지우개를 지우면 빨간색이 돼요. 이렇게 배경색이 나와요. 배경 레이어만 유일하게 그렇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뭔가 작업을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레이어를 이렇게 따로 떼어서 작업을 하는 이유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보면 우리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고양이를 약간 옮길까요? 옆으로 옮기고 잠깐 축소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고양이는 이렇게 좀 옮기고 고양이 세 마리를 놓고, 만약에 여기 맨 위에 있는 레이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고양이는 약간 붉은색 톤이 도는 그런 어떤 고양이를 만들고 싶고, 예를 들면 그럼 휴 앤 세츄레이션에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바꿔서 붉은색이 돌게 하고, 음?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고양이는 푸른색이 돌게 한다. 푸른색이 돌게. 새파랗게. 이쪽으로 파는 거. 이렇게 파랗게 만들고. 그러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뭐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거 지금 일반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얘를 제일 위로 가져가면 얘가 제일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순서를 바꿔서 어떤 게 제일 위에 보이고 어떤 게 뒤에 보이고 하는 것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포토샵을 잘하는 거는 원본을 유지해야 돼요. 원본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뒤로 돌아가서 전에 했던 작업을 다시 미세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 파란색이 아까는 괜찮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파란색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가서 색깔을 조금 더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난 이 파란색이 맞는데. 이런 식으로. 그런 작업을 하는 어떤 그런 목적에서 우리 레이어를 나누기도 하는데, 여기서,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에 있는 조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레이어더라도, 레이어가 원본은 현재 이렇게 있더라도, 원본은 있더라도 레이어도 결국은 작업을 해서 쓰면 이게 원본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지금 이 왼쪽에 고양이는 작업을 2번 했잖아요.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화질이 많이 나빠져요. 그래서 보통 프로들은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이미지에 있는 조정을 안 쓰고 조정 레이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조정 레이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 조정 레이어는 뭔가 한번 볼게요. 좀 전에처럼 여기 색깔을 변화를 줄 건데, 조정 레이어는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원 반을 갖다 가린 것 같은 거. 여기도 보면 여기처럼 휴 앤 세츄레이션, 아까 색상 채도가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그럼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파란색이면 이쪽으로 쭉 옮겨서 내가 채도도 옮기고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3마리가 다 똑같이 변했네? 이것도 또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맨 위에서 내리게 되면 밑에 것 모든 레이어에 다 작용이 돼. 근데 지금 얘는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요 고양이한테만 명령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바로 위에 얹어놓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오른쪽 아래 보면 조종 레이어, 이 팔레트 조종 도구들 막 나오는 거 그 맨 밑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아래로 향해서 선이 그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요 조종 내용은 바로 밑에 레이어만 작용한다 라는 거예요. 바로 밑에 레이어, 그러니까 여기 2번째 왼쪽에 있는 고양이만 명령을 받죠. 그리고 얘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맘대로 다시 작업을 할 수가 있어. 항상 여기에 클릭을 하면. 그래서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른쪽 거 빨갛게 해보죠. 똑같이 휴앤 세츄레이션 하고, 이번엔 빨간 거 이렇게 가니까 빨갛었죠. 이거는 오른쪽 건데 빨간 걸 보죠. 빨간 거 어느 게 빨가나? 뭐 이 정도가 빨갛죠, 그죠? 이렇게 해서 빨강색 놓고, 그리고 지금 왼쪽까지 다 변했는데 여기 밑에 이걸 클릭하면 바로 요 조정 레이어 바로 밑에 것만 영향을 주죠. 이렇게. 그러면 보면 이렇게 앞에 꼬부라진 화살표가 있는 걸 보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얘한테만 영향을 주고 얘가 얘한테만 영향을 준다. 그리고 막 작업을 하다가 나 저 파란색 좀 채도 너무 높아. 그 채도를 줄이고 싶어. 빨간색도 채도 줄이고 싶어. 이렇게 채도를 줄이면 내가 원하는 그 톤을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서 또 선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기 이미지에 있는 그 조정 도구하고 볼 때 이게 굉장히 유리하다. 여기에 조정 레이어를 사용하는 게. 그리고 여러 번 작용을 하더라도 얘는 딱 한 번 작용한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손실밖에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마스크예요. 마스크. 요 마스크는 뭐냐면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붓으로 까만색을 한번 칠해 볼게요. 지금 마스크에 칠한 거예요. 자, 커서가 너무 큰데. 자, 마스크를 선택을 하고 칠하면 마스크에 칠해지는 거예요. 마스크에 칠해요. 이렇게 까만색을 칠해요.
불투명도 확 올려갖고 한번 칠해봅시다. 아무 변화가 없네? 착각을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고양인데. 자, 마스크를 칠하니까 어떻게 돼? 아까 작업했던 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자, 그런데 X 눌러서 여기 요거 색상 선택하는 거를 흰색으로 선택하고 한번 다시 칠해볼까? 흰색을 칠하니까 내가 명령한 게 그대로 다시 드러나. 요것도 다시 흰색으로 원상복귀 시킵시다. 자, 이건 뭐냐?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이렇게 조종 레이어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도 다 되는, 레이어 통째로 다 명령이 들어갔지만, 나는 마스크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작용을 시키겠다. 얼굴만 작용을 시키겠다. 이렇게 부분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작업을. 요거 파란 것도 한번 해볼까요? 파란 것도 나는 몸통은 파란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몸통은 원래 고양이 그 모습으로 하고 했을 때 이렇게 까만색을 칠하니까 보이죠? 근데 얼굴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러면 흰색으로 해서 다시 거기 칠해주면 명령이 그대로 먹는. 그래서 마스크는 가리는 기능을 하는 건데, 가리는 것은 이렇게 흰색은 가리는 것이고, 또는 어떤 명령을 적용하는 거고, 까만 것은 이렇게 뚫리는 거예요. 뒤에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그 작업이 없어지는 그런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꼭 마스크가 여기 있는 요 마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볼까요? 무슨 마스크가 가능하냐면, 지금 이 원본에서 지금 마스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배경 레이어는 마스크가 안 생겨요. 그래서 배경 레이어를 복사를 하고 그 위에서 마스크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마스크를 하고 지금 밑에 있는 고양이를 어떻게 할까? 커브를 해서 커브 다 해봤죠? 이걸 내리면 어두워지고 올리면 밝아지고 하는 거죠, 그죠? 어둡게 만들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고양이를 이렇게 어둡게 만들었어. 어둡게 그렇게 한 다음에 위에 있는 고양이에서 보면 마스크를 좀 조절을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는 마스크가 하얀색이니까 지금 이 위에 있는 레이어가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까만색을 칠하면 뚫린다고 그랬지.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럼 구멍이 뻥 뚫리면 어떻게 될까? 밑에 있는 시커먼, 아까 그 검은 굉장히 어둡게 됐던 그게 보이겠죠? 자, 검은색으로 칠합니다. 칠하니까 어떻게 되죠? 검은색을 칠하니까 밑에 있는 게 보이죠? 밑에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뻥 뚫린다. 테두리를 내가 정리하고 싶어. 그러면 X 눌러서 흰색으로 이렇게 칠해주면 내가 그 부분에서 선택한 부분에서 내가 쭉 이렇게 제외를 시킬 수가 있어. 또 그러니까 일종의 합성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굴에 잡티가 많다. 그러면 밑에 레이어에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부드러워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이게끔 하면 이렇게 얼굴이 또 뽀얗게 그렇게 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건 뭐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마스크다. 그래서 이걸 버려도 돼요. 이렇게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버릴 때 지울 거냐 아니면 적용할 거냐 물어보는데, 지우려면 지우고 적용하려면 그대로 그에 적용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스크엔 또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냐면, 마스크를 이용한, 자, 지금 아이고 여기 고양이 아까 선택했던 거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겹쳐 봅시다. 겹쳐서 우리가 이렇게 배경이 투명한데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썸네일 클릭하면 선택이 되죠.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한 다음에 마스크를 한번 씌워볼까? 뽕. 그러면 지금 마스크 모양이 어떻게 됐죠? 마스크 모양이 좀 전에 선택했던 그 모양과 같은 모양이 됐죠? 자, 썸네일 크게 한번 해볼게요. 마스크 모양이 마스크 모양이 조금 전에 선택했던 그 모양과 똑같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냐면 볼까요? 저 밑에 있는 고양이 레이어가 있는데 얘 마스크를 이렇게 옆으로 가져가. 그러면 어떻게? 자, 이 레이어는 배경이 있는 레이어예요. 배경이 있는 레이어. 자, 마스크를 안 보이게 해볼까?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마스크를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스크를 띡 선택을 하니까 배경이 그대로 있는 사진인데 요 고양이만 이렇게 선택한 것처럼 돼 있죠. 그래서 마스크 기능이 이렇게 원본을 건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원하는 부분을 적용하고 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 레이어 브랜딩도 우리가 좀 알아봤었죠. 그죠? 레이어 브랜딩. 자, 마스크 지우고, 그리고 얘도 지우고. 똑같은 레이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지워버립시다. 자, 지우고. 똑같은 레이어가 두 개 있는데, 자, 레이어 브랜딩은 이거예요. 위에 레이어와 아래 레이어를 서로 어떻게 합칠 것이냐 해서, 자, 노말 부분을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다큰, 뭐 멀티플라이, 뭐 이렇게 뭐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하면 막 이렇게 막 변하죠. 이렇게. 참, 이 버전에 따라서 이게 스크롤을 하면 이게 막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이게 안 되네. 그래서 그러면 얘가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이게 자 볼까? 좀 전에 노멀로 있을 때보다 여기 하드라이트를 딱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계선이 또렷해졌죠. 이렇게 경계선을 뚜렷하게 해서 아까처럼 선택을 하게 되면 더 정밀하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더 정밀하게. 뭐 이런 용도로도 많이 써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포토샵을 하면서 뭐 이렇게 섞을 때 위에 레이어하고 아래 레이어 섞을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 레이어 결합은 작업을 다 해놓고 우리가 합쳐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는 게 레이어 결합인데, 여기 레이어에 보면 여기 레이어 머지, 머지 다운, 머지 비지블, 뭐 플래튼 이미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 아래와 병합 하면 이렇게 하나로 병합을 하죠. 그죠? 뭐 그런 거고, 이거는 지금 일반 레이어를 이렇게 병합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도 있는데 플래튼 이미지를 딱 하면 뭐가 되죠? 백그라운드로 바뀌죠. 그래서 플래튼 이미지로 하면 이렇게 배경 레이어가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쓰고, 아무튼 머지 기능이라는 거는 레이어를 여러 개 있던 레이어를 합치는 것, 그것이고,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을 새 레이어 만들고 레이어에서 선택하기, 전에도 많이 했었죠. 그죠? 많이 했었어. 그래서 선택 영역이 있는데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선택 영역이 있어요. 선택 영역이 있어서 그걸 따로 뗐어. 그랬을 때 이렇게 배경이
투명일 때는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선택 영역이 된다라는 거 배웠죠, 그죠? 그거고. 그리고 선택 영역이 있는데 새 레이어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고? 컨트롤 J 누르면 새 레이어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걸 배웠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게 또 포토샵 공부해 봅시다.